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좀 유행처럼 번지는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파트를 바라볼 때 참 다양한 것들을 많이 살펴보잖아요. 일단 뭐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따지게 될 건데요. 사실 그런 로얄을 나누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 대구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신촌뷰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주 좋겠고요. 그리고 앞산뷰가 나온다라든지 혹은 뭐 금호강뷰가 나온다, 이런 요소들이 참 중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뷰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사실 뭐 아파트라고 하면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, 그런 답답함을 벗어나서 자연적인 요소를 좀 누려볼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,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요. 이런 자연과 또 덧붙여서 그 단순히 뷰뿐만 아니라 우리 단지 내부는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가도 참 중요하게 됩니다. 공원이라든지 산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단지 내부에서 그런 자연 친화적인 것이 얼마나 잘 녹여져 있는가, 이런 것도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좀 세대수가 크고 단지 자체가 큰 곳들이 이런 적용을 잘 꾸며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목이 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저는 사실 뭐 임장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. 전국에서 웬만한 입지에 웬만한 아파트들은 좀 본 상황이기도 한데,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은 개포동에 있는 자이였습니다. 야, 정말 좀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거였었고요. 우리 대구에서도 최근에 입주했는 것들 중에서 떠올려 보자면 뭐 서대구 센트럴 자이라든지, 혹은 좀 오래된 것들 중에서는 상동 동일 하이빌 정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. 자, 아무튼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과 좀 연계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만한 사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. 바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요, 70% 이상을 또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30%는 아파트로 건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게 이제 왜 생겼느냐라고 하면은 일몰제를 대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. 일몰제가 뭐냐면 일단 뭐 공원 같은 것들을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제 함부로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적인 요소가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도시 공원으로 딱 잡아 나왔던 건데, 이걸 이제 잡아놓고 또 시에서 나라에서 개발을 제대로 안 일어났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20년 이상이 경과하게 되면은 일몰제라고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이제 풀어주겠다라고 한 건데, 중구난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기존 사람들에게 또 피해가 가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면서 아파트까지 이제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고요. 이제 대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이 1호 사례가 나왔었습니다. 애초에 일몰제라고 하는 게 2020년도에 들어서게 되었었고요. 그러면 민간조성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뭐 시행된 지가 별로 안 된다라는 건데, 여기가 바로 구수선 화성파크 드림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대부분의 지역을 이제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면서 한 30% 정도 해당하는 곳을 아파트로서 수익을 이뤄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겠죠. 단순히 이제 공원 바로 옆이다라는 측면보다도 사실 여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실 분들이 이 단지 내부에 있으신 분들이고, 저층이라 하더라도 이런 개방감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요소가 받쳐지게 되니까, 야, 요런 내부의 단지 적용뿐만 아니라 그냥 이 공원 자체가 이 아파트에 단지 적용이 될 수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, 만약에 이런 조성 사업들이 입지 좋은 곳에 이런 자연적인 요소까지 받쳐진다, 정말 우리가 확실히 좀 대장 아파트라고 할 만한 상징성을 갖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거주 측면에서는 뭐 사실 어디에 들어오든지 간에 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. 이게 이제 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우리 가까운 경북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위에 두 개가 이제 포항에서 진행되는 거고요. 구미, 안동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뭐 한호공원 힐스테이트, 뭐 상생공원 힐스테이트 더샵,
그리고 구미꽃 동네 대시양, 여기는 최근에 말이 많죠. 좀 진행이 어려울 거다라는 표현은 있지만은 아무튼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, 위파크 안동 호반, 안동에서도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입지가 또 받쳐진다라면 충분히 상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, 이런 흐름들을 같이 잡아볼 수 있겠고요. 그러면 대구에서 이런 민간공원들이 어디가 있을까, 일몰제 대상인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. 이제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 들었던 것이, 제가 또 경매 물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야, 범어공원도 경매에 나왔던데? 라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 아직도 물건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. 그냥 지분 매각 물건을 바라봤을 때 사실 기존 뭐 소유자들이랑 협상을 좀 진행해야 되고, 뭐 내가 사느니 내 걸 사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문제니까 그런 협상에서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은, 민간공원 조성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지분 투자도 충분히 매력적인 게 아닐까,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또 지나갔었고요. 더 서칭을 해보니까 뭐 봉오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대구시에서 뭐 매입을 좀 하였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런 등기를 보니까 뭐 이미 20명 정도의 소유자가 있고 상속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, 아무튼 우리가 다양하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건 뭐냐면은 대구 대공원 조성 사업이죠.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뭐 이 대공원 조성 사업 첫 삽을 딱 뜨면서 했던 표현이, 야, 푸바오로 좀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거였었는데, 여기가 이제 조성되게 되면서 이렇게 아파트를 또 30% 이하로 이제 들여오게 되면은, 뭐 공공주택이니 이런 표현들이 많지만은 또 거주 관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가 뭐 수성구 안에서도 뭐 아주 핵심지까지는 아니긴 한데 알파시티 아래쪽에 있는 곳이죠.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, 야, 이제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서 좀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대구에서 큰 공원을 또 생각해 보면 뭐 두류공원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일 수도 있겠는데, 그런 게 뭐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거고요. 그 밖에도 뭐 정말 크고 작은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에 좀 익숙해져 놓으면은 우리가 장점들이 뭔지 알고 다른 분들보다 빠른 가치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주거 환경이 정말 쾌적하고 조망이 좋고 또 이런 자연적인 요소가 받쳐지는 곳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, 역시 가치 상승 측면에서도 뭐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또 연관시켜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